그럼 가수 현진님을 모셔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현진영입니다. 제가 뭐 경제에 관해서 얘기를 할 입장이 못 돼서 저도 집에서 용돈 받아 쓰는 처지라 그냥 제가 살아온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기 전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길에 기회와 선택이 공존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공을 할 때도 제 선택이었고 실패를 할 때도 제 선택이었었는데 그때마다 찾아왔던 기회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담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자랐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기에 참 부유한 가정의 그 왕자님 같이 아주 맞다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끊고 얘기하시니까 아닌데 맞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이 그 우리나라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 허자 병자 찬자십니다. 재즈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한국의 트리플 A라는 미팔군 최초의 재즈 빅밴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빅밴드 출신으로는 신중현 그 기타리스트 신중현 선생님 또 고인이 되신 이봉조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 밴드 출신이셨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서 재즈 페스티벌에서 2번이나 우승을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본인의 돈을 써가면서 재즈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집이 잘 사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재산을,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재산을 할아버지가 물려받고 할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물려받고 제 대에서 딱 끊겼어요, 돈이. 네. 그래서 아버님도 굉장히 그 이제 여유로운 환경에서 음악을 하셨던 분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이게 지금 제 집안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 한남동에 유엔빌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당시에는 거기가 한국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이제 외교관들이나 군인들, 미군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살았던 좀 약간 부유층의 그 빌리지였는데 저희 집이 거기서 좀 수영장이 있는 집이 3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이었습니다. 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복하게 잘 살고 또 제가 리라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리라 초등학교는 이제 서울에서 이게 돈 좀 있는 집안 아이들이 입학하는 사립 초등학교였고 뭐 아무튼 부러울 거 없이 그렇게 자라던 중에 어머니가 위암에 걸리셔갖고 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가시면서 저는 이제 사실 한남동에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이제 강남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강남이 한참 개발을 해갖고 아파트가 막 세워지고 그때 이제 강남에 살면
신도시, 강남 되게 부자들 사는 동네야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어갖고 저는 저희 집이 더 부자가 돼서 이사를 가는 줄 알았었죠. 그래서 아파트로 갔는데 아파트가 좁아 터져갖고 이게 그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가 부자가 돼서 이사를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 한남동 살 때 집안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머무는 별채가 있었는데 거기보다 좁네? 뭐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강남이니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셨을 때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집이 망해서 이제 전세로 이사가 간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때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그 장손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였고 철없던 나이였지만 뭔가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장손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막 신문도 돌리고 우유 배달도 하고 학교 끝나면 이제 그 중국집 가서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중학교 1학년 이후에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막 열심히 하면서 집에 조금이라도 뭔가 보태기 위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이제 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연하게 제가 이제 대학로 아시죠, 여러분? 대학로에 가면은 이제 막 길거리에서 춤추는 사람들도 많았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그 당시에 많았는데 우연히 대학로에 이렇게 딱 갔는데 뭐 브레이크 댄스 팀이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 댄서들이.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 거기서 딱 보는데 나보다 못 추는데?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프로 비보이들도 미국에 있는 비디오를 보면서 판독을 해갖고 시행착오를 막 겪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흉내내는 수준이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미팔군에서 자라갖고 그냥 흑인 친구들이 잘하는 흑인 친구들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기량이 그 프로들보다 훨씬 높은 기량의 춤을 이미 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프로 같은데 춤을 너무 못 추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선택을 제가 하게 돼요. 여기서 객기를 부려서 내가 한번 이 사람들보다 잘 추니까 한번 여기서 춤을 춰봐?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정말 프로인데 내가 여기서 춤추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거에 내가 뭔가 방해를 하는 그런 그 좀 추정한 짓을 하게 되는 거 수도 있어. 하지 말까? 이러면서 굉장히 갈등을 때리고 선택을 하지 못하고 계속 보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찾아왔던 기회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하는 걸로 해서 그 앞에서 쳤어요. 전부 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나이, 제가 지금 71년생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나이에는 그 브레이크 댄스가 윈드밀이라고 그래갖고 다리를 이렇게 벌려갖고 이렇게 땅에서 막 도는 그 춤의 이름인데 그거를 손을 놓고 막 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멈췄다가 한 바퀴 돌고 멈췄다가 이게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미 손을 놓고 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머리로도 돌고 있었고 머리로 도는 사람은 아예 없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중간에 그 사람들 춤추는데 민폐지만 어린 마음에 그냥 탁 나가서 막 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단장이 이러고 저를 딱
보고 있다가 야 너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이렇게 혼내는 줄 알고 잔뜩 쫄아갖고 아 네 이랬더니 야 너 이거 춤 어디서 배웠어 이러는 거야. 그리고 저 친구들 야 너 춤 너무 잘 추는데 너 우리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 돈도 버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춤도 추고 돈도 벌 수 있지. 그 단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돈이 절실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이 망한 상태에서 아버지까지 좀 지병으로 음악 활동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좀 집에 생활을 유지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뭐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뭐 이 돈을 갖고 뭐 아버지도 아프신데 집에 크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춤도 출 수 있다는 말에 아 할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첫 번째 온 기회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팀에 우리나라 최초의 비보이 팀 스파크라는 팀이었는데 가끔 이제 우리나라의 댄스 음악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나 아카이브 방송이 나오면 그 팀 이름이 꼭 나오는 팀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가 2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 설레이고 진짜 뭐라 그럴까 아 내가 이제 돈을 벌면서 춤을 추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집안에 어쨌든 도움을 크게 줄 수 있겠구나라는 설레이는 마음에 거기에 입단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온 저의 선택에 저의 기회에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걸 이제 훗날 제가 가수가 되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기회가 왔고 정말 열심히 돈을 벌면서 춤을 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 1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수만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고 또 이수만이라는 분한테 스카웃이 돼서 픽업이 돼서 가수가 되는 행운을 또 얻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이수만 선생님을 만나기 한 1년 정도 그 사건이 터지고 1년 동안에 저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일도 있었지만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왜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한테 3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살아나기 기회는 너무나 많이 오고 자주 온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매 시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기회는 계속 오는데 그 기회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에 3번 정도만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회는 일생에 3번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가수가 되기까지 그 1년이 너무나 저에게 소중한 기간이었어요.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냥 단돈 5만 원에도 팀을 옮겼어요. 5만 원만 더 줘도 다른 팀으로 가버렸어요. 물론 이태원에서 춤꾼들 사이에서는 현진영 그러면 저 의리 없는 새끼야. 쟤는 5만 원만 줘도 팀 옮겨. 의리 안 지키고. 이런 댄서로 욕을 많이 먹었지만 뭐 안 주면 딴 데 옮기면 되지. 5만 원 더 주면 옮기면 되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팀을 옮기면서 그 팀에 이제 팀을 옮기면 그 팀이 추는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럼 그 춤을 제가 배워야 되고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춤을 섭렵하게 되는 댄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그게 소문이 나서 이수만 선생님의 귀에 들어갔고 이수만 선생님이 저를 보러 오셨던 거죠. 그래서
1989년, 그러니까 88년, 정확히 88년 말에 토끼춤을, 이 춤 있잖아요, 이 춤. 토끼춤을 출 수 있는 아이를 찾다가 제가 이제 픽업이 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흑인들하고 토끼춤을 동네에서 추는 춤이었고, 그게 이제 89년도에 유행이 한국에 오면서 이제 제가 기회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주제 넘게 오늘 이렇게 어쨌든 제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만, 이미 또 제가 하는 얘기를 선배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이지만, 제가 겪어보니 기회는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 기회를 선택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기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준비가 돼야 그 기회들이 눈에 보여서 2번 선택할 거 준비가 돼 있으면 10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볼 수 있다는 거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제 넘어서 죄송합니다.